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의 추계액이란 무엇이고 퇴직연금은 무엇인데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회사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중에서 정규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요새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정규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4주간 평균 주당 소정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런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규직 근로자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넘게 근무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은 프리랜서로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리랜서로 원천세 신고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근무한 기간 1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분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일용직 관련해서 퇴직금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고,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1년 미만이면 가입 대상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단시간 근로자,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단시간 근로자는 원래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있어가지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용직의 경우 특성이 이거죠. 이 현장에서 자기 롤이 마무리되면은 다른 현장으로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이 현장이 마무리되면은 또 다른 현장으로 갔는데, 이 경우 만약에 중간에 단절이 한 달, 보름 이 정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거는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한 총 근로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1년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제해, 퇴직공제부금인데요. 이 퇴직공제부금은 말 그대로 그냥 부금을 회사가 퇴직공제에 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용직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건설회사가 어떤 현장에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공사가 퇴직공제에 가입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직접 노무비의 2.3%를 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에 퇴직공제 부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요. 지급수수료, 잡급 이런 성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퇴직공제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법 개정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래는 3억 원 이상에만 가입 대상이었지만 3억 원에서 공공공사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 대상이 늘었습니다. 어느 경우 공공공사의 경우는 웬만하면은 공사 금액이 1억 원,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공사의 경우 200호 이상의 공공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공사, 이거는 개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200호 이상이고 개정된 후에도 200호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은 이제 민간 부분도 개정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민간공사 퇴직공제에 가입 대상이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 예정 금액인 민간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퇴직공제에 가입 대상으로 개정되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용어가 건설회사라면은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직급여 추계액의 정의부터 보면은 특정 기준일, 주로 12월 31일 결산 기준이 현재겠죠. 특정 기준일 현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체 임직원이 전부 다 퇴사한다 라고 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총액, 이걸 가리켜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 모든 임직원이 전부 다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이걸 가리켜서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건설회사의 경우 왜 중요하느냐?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보통 원래는 기업회계 기준을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라면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재무제표 부채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는 이 건설업 실질부채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가산해서 실질부채를 계산하고 실질 자본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된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큼 실질 자본이 하향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설회사의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DC형입니다. DC형은 뭐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회사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기여만 하겠다. 어디에?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확정된 금액만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회사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DC형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DC형은 회사는 일정 금액만 연금에 가입하고 의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자기 책임하에 이 퇴직연금이 운용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 DC형을 선택한 다음에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DB형입니다. DB형은 확정 베니핏, 그 회사 근로자가 받을 그 퇴직 급여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성과가 매우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DB형이 근로자한테는 유리할 거고요. 이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베니핏, 퇴직급여가 픽스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확정된 퇴직급여를 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DB형은 DC형과 다르게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RP는 뭐냐? 이거는 DC형, DB형과 다르게 만약에 회사가 뭐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을 해가지고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고 IRP는 직원 본인이 나는 추가적으로 노후를 더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연금으로 직원 본인이 더 불입할 수 있는 제도, 이걸 가리켜서 IRP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 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